연일 이어지던 무더위가 수그러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9월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서울성모병원 9월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과정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꼽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과정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네이처 이뮨러지에 발표한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한욱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 연구팀이 병든 림프구를 자극해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적 인자를 찾아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인지요?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태반 성장 인자라는 단백질이 류마티스 환자에서 높고, 또 이것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병든 림프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혈관 생성을 올려서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나빠진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실험 결과로 밝혀진 것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생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림프구에서 태반 성장인자를 많이 만들어내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생쥐에다가 주입을 하였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대로 태반 성장인자를 몸에서 제거를 하였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70%까지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태반 성장인자라는 게 류마티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단하군요. 태반 성장 인자를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반 성장 인자가 많아지면 류마티스가 나빠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태반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루푸스라든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태반 성장인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약물을 개발할 경우에 이들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업적이 향후 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완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합니다. 화이팅!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 의료질 평가에서 전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환자 안전과 공공성, 의료 전달체계 영역에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받았고, 교육 수련과 연구 영역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분해와 흡수를 돕는 소화기관인 간과 담낭, 그리고 췌장. 그런데 우리나라 남녀 전체 암 발생률을 보면 6위는 간암, 8위는 담낭암과 담도암, 9위는 췌장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이 간암입니다. 간은 상당한 손상이 있거나 또는 간암이 있더라도 굉장히 진행될 때까지는 특이한 증상이나 별다른 통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따라서 그 암은 가능한 한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의심해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병이 간암이 되겠습니다. 간암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간염과 지방간 질환이 원인인데요. 간염과 지방간으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간암이 한쪽 간에 귀퉁이에 생겼기 때문에 결절술도 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위는 복강경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간 이식 수술이 되겠는데 공여자가 적절한 분이 계시다면 가족 중에 간 이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암의 치료는 암세포가 크지가 않고
간 기능이 나쁘지 않을 때는 간 절제술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인체에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을 갖춘 장기이기 때문에 80%를 절제하더라도 2주 후면 다시 재생됩니다. 간 경변이 동반되어 있는 간은 간 절제를 하더라도 다시 커지지 않습니다. 즉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간을 상당 부분 절제했을 때는 수술 후에 간 무전이 발생해서 즉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환자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새롭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간을 몸에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간이식이죠. 간이식은 어렵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받게 되면 그냥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 최다 기록을 가진 단일공 복강경 수술 명의 유영경 교수. 그는 환자들에게 간이식이라는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늘 환자의 곁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로서의 치료 방법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잘 회복됐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오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잘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의대생을 위한 외과술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공합과 장문합술의 기본 술기와 복강경 및 로봇 시뮬레이터 등 수술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형외과 김영훈, 김상일 교수팀이 전이성 척추 종양의 경우엔 인위적으로 혈류를 막는 색전술 후에 수술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환기내과 박훈준 교수팀이 유도 맞는 줄기세포와 중간세포 줄기세포를 동시에 활용한 심근경색 치료법을 개발하고 심장 기능의 회복 과정을 규명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이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 성모 온드림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하나와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리교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재충전과 즐거운 직장생활을 돕는 서울성모병원의 배우는 데이의 3차 과정으로 나만의 네온사인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산부인과 신종철 교수가 인구정책 확산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 양철우, 정병하, 고은정 교수팀이 대한내과학회에서 선정하고 수여하는 2019년 상반기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혈액병원 민창기 교수가 국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완화의학과 김철민 교수가 호스피스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비인후과 김도현 교수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최우수 구연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병동 전다희 간호사가 베스트널싱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수술 환자 인계 시 상대 부서의 어려움을 헤아려 협조해 주시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중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는 중환자 간호팀 신경계 중환자실 유닛을 칭찬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의 수술적 치료와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최적의 방사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장학문외과를 칭찬합니다. 늘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과 함께 정과 친목을 다지며 추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교직원 여러분들도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